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미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굴욕 사진. 네, 이 표현이 2022년에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두고 미국 내 한 언론이 썼던 헤드라인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는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메카 주지사 칼리드 알파이살이 공항에 나와서 의례적인 환영을 한 뒤 빈살만은 왕궁에서 대통령을 기다렸죠. 당시 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이른바 굴욕사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미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굴욕사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막을 내렸는데 3년 뒤인 올해죠. 2025년에는 사우디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 인물을 맞이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고 5월 13일 그가 탄 에어포스 원이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F-15 정투기들이 착륙 30분 전부터 에어포스 원 옆에서 호위를 했고 회담 전부터 예우가 넘치는 이 장면만으로도 사우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트럼프를 대하고 있는지 짐작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안보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고 또한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AI 칩을 살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미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주는 거래를 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성격이라 이 미러리 과속 방지턱 하나 없이 순항할지 아니면 커브 한 번에 뒤집힐지는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저마다 다른 형태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동맹이죠.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이 군사적, 안보적 의무까지 함께 지는 방위조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되며 장기적으로 굳건한 우호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약한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건 안보, 경제, 정치를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자는 프레임워크지만 동맹처럼 구체적인 군사 지원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협력 폭이 더 좁아진 형태가 동반자 협정이고 아주 가장 약한 수준의 협력 관계가 협력 파트너십이라고 불립니다. 대개 양해각서 MOU 정도로 맺고 서로 잘해보자 약속하는 수준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었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름에 이렇게 보시듯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인데요. 경제를 유독 강조한 건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협력 분야는 여기 정리된 것처럼 총 10가지입니다. 방산, AI, 인프라, 에너지, 우주개발, 보건 등 핵심 분야가 사실상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위산업 계약 규모만 무려 1,420억 달러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는 이 규모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중동 지역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죠. 우선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꼽아보면 원전, 방산,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원전 쪽부터 살펴보실까요?
사우디는 비전 2030 전략의 핵심 과제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2기에서 한 4기 정도의 대형 원전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석유 중심 경제에서 탈피하고 중동 내의 에너지 경쟁에서도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을 포함한 다각화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딴지를 좀 걸고 있긴 하지만 수출 본계약을 앞둔 체코 수주를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사우디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산 분야를 들여다보면 F-35 전투기 구매부터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입장에선 중동 내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효과가 있겠죠. 국내 기업들이 계약을 따냈거나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과 함께 관련돼 있는 국가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우디가 어떤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와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낸 빅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우디가 2030년까지 AI 분야를 GDP의 12%까지 성장시키겠다며 지난번에 야심을 드러냈었는데 이를 이루려면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황은 사실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AI 칩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3단계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 등 1단계는 제한 없이 그 칩을 다 구매할 수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등 3단계는 사실상 AI 칩 수입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가 속한 2단계입니다. 중국으로 AI 칩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우디가 여기에 포함돼서 AI 칩 수출량에 일정 한도가 걸리는 번거로운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가장 성능이 좋은 AI 칩인 블랙웰 18,000개를 사우디에 판매하는 걸 승인한 겁니다. 한 개 가격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가라고 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 규모만 추산하면 100억 달러 내외로 잡힌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국내 투자 아이디어로는 AI 전력 인프라 섹터나 AI 투자 확대 섹터가 거론되는데요. 자, 국내 관련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칩 연산 반도체 GPU 옆에 붙어서 들어가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HBM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HBM 밑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이제 기판 쪽이고 반도체 안에서 소재로 고순도 동박이 들어가는 것이 CCL 두산이 맡고 있는 쪽이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향 반도체 밸류체인을 위에다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HBM, 그러니까 D램을 쭉쭉쭉쭉 묶어야 되는데 그 묶는 장비, 핵심 장비라고 알려지는 TC 본더, 한미반도체, 한화 비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AI 센터 확충 흐름에 따라서 고압 전력이나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그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그런 종목들의 투자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